네, 반갑습니다. 성투사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 가는 거 아니었니? 라는 어떤 불안감,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불안감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황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조금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왜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해결이 되느냐,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요, 뉴스가 재밌게 나온 게 있죠. 아시아 마감이 도쿄가 봉쇄될 수 있는 공포감에 일본 증시가 폭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그 도쿄 자체가 이제 도시가 봉쇄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본다라면 각국 증시가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말 이후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아직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건가 싶기도 한데요.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돼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드러났죠. 한국 드러났죠. 유럽,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 드러났잖아요. 미국도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가장 이제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던 구간이 어디냐면 이제 일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좀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도쿄 봉쇄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 증시 하락 원인은 일본 쪽에 가장 많이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는 거기에 따라 붙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럽 쪽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 출발 자체가 반짝반짝 불 들어온 데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지역이 일단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진행을 시켜주게 된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이 좀 내려가면서 부담을 줬다라고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포지션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언제였냐면, 이번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근처 지점이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 반등을 세게 한번 해줄 것인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상승으로 전환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 상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항상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투자자의 마음, 수급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수급. 이 수급은요,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갖다 붙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왜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5일 동안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다 이거야. 네. 그런데 아직 한 달 정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이겠죠. 그 전에 매수한 사람들도 다 손실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겠지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손실이 축소가 돼서 본전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잠깐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싶을 거고요. 손실이 복구된 사람들도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 부분이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21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이런 심리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그냥 바로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잘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요, 일단은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 모두가 다 수익입니다. 모두가 다 수익이라면 매도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저항을 넘어갈 때는 갭, 잘 보세요. 여기 갭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 우리 올라갈 거니까 팔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항을 넘어갈 때는 강하게 따라 붙는다. 그래서 어설프게 매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따라 올라갈 때 매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지금 일단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 구간이고요. 또 그렇다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에 부딪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표면 외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유, 하락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극복하고 있다.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 경제지표 별 문제 없다. 뭐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등등이 될 거고요.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다. 우려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는 포인트들은 실시되는 것들, 즉 확정이 된 것들이죠. 정책 또는 지표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부분들은 그냥 공포입니다.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표가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라는 우려감이 여기서 반영이 될 건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가가 폭락한 이 포인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는 뭐 주가가 더 폭락해가지고 뭐 더블딥 이야기가 왜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를.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무려 20%가 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이 만들어졌겠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10%대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줄었죠. 네. 레버리지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야, 이거 너무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로 보기 때문에 차익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전략들을 단기적으로 계속 짜고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트레이딩을 하시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에라이 저점인데 뭐 개겨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건 그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시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를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밀어넣지 말고요. 조금만 사서 소량만 보유하자. 그리고 상황을 보고 내려가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저점 잡으면 또 사는 거고요. 또 올라가서 또 들어오면 또 사는 거고요. 이 구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시간이 제법 오래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충분히 뭘 할 수 있어요?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고요? 매집. 여러분들도 매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려간다고 겁먹지 마세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붕괴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더 사야 되겠다. 뭘 더 살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점권이 가까이에서 지지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을 조금 볼게요. 오늘 시젠 이런 종목들, 네. 많이 빠졌죠? 이 시젠 종목 진단 들어보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가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변동성, 즉 하락에 대한 반전 포인트를 보이게 되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따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미셀도 볼게요. 파미셀. 마찬가지겠죠? 이런 포인트들은 다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EDGC 이런 것도 있었던가요? 네. 모양새가 다 비슷하죠. 근데 EDGC 같은 경우는 하루 더 봐도 되겠네요. 5일 이동평선이 일단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뭐였어요?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아무리 테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8만원까지 내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만원에 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14만원에 산 사람이 지금 94,000원 만났다. 이 손실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0%에 가깝게 나왔다는 얘기죠. 30% 넘게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 매매 바로 들어오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 뭐라고요? 언제 매도할까?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젠, 파미셀, 그 다음에 EDGC 이런 종목들 지난번에 진단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요것도 사실은 시장과 그냥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못해서 어떡합니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그냥 매수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싼 가격 오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 못하고 있죠. 또 더 내려가면 어떡하죠?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아무 때나 사면 어때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뭐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는 삼성전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후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배당, 성장성 어쨌든 이 기업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배당은 분기마다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당금을 더 늘리겠죠. 아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매력은 높아지게 될 테니까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겠죠. 뭐 당장은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시는 전략이 맞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려고 하는 포인트겠죠. 아,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직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회복을 해주게 되고 저점권을 유지해 준다라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개나 주면 됩니다. 개한테 줘버리세요. 걱정은 개나 주면 됩니다. 이게 저점에서 나오는 바닥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시장을 보면 그것이 보인다. 우리가 과거 시장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면은 뭐 옛날 거 가지고 누가 설명 못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 거 보고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빼박이라고 합니까? 그냥 빼다 박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이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패닉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본 쪽에서 나타난 증시 하락이 시장에 부담감을 많이 줬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당장 시장에 뭐 어떤 2차적인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매도 여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원유죠. 원유가 이제 20.48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원유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가 이제 올라가겠죠 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사람들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주가랑 똑같아요. 네, 이 주가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 바닥을 못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확인되기 전까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 라인대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일선, 21선 이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돼야 되겠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바닥 확인 전까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정세가 그렇죠. 이라크도 증산한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기름 더 파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환율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올라갔죠? 123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 1500원대, 1600원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하는 순간에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고요. 정책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환율 정도까지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좀 어렵고요. 환율은 일단 직전 고점대 근처 또는 1260원, 70원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시장이 불안함에 따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13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동안 1200원대 위쪽에서 놀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저렇게 1200원대 이상에서 계속 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도 어느 정도 연계돼서 조금 더 진행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오늘 마감 시황과 이슈 분석을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핑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속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이것이 걱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정도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 조심하라고 그랬죠. 네, 시젠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종목 지난 방송을 또 보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발 좀 안전한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내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내기에서 뭐 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원유 이런 것들. 원유는 아직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대 위에서 한참 동안 놀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요 정도 수준이라면 외국인들이 약간은 조금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초래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마음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